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보좌관이 러시아로 망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지아주 하이웨이 한복판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차량 사고 영상이 경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화 속 스턴트 액션을 방불케 하는 추격전 영상도 잡혔습니다.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 들이닥친 강도에 대응한 직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불법 도박장에 강도가 침입해 경비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경찰이 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7명을 체포했습니다. 차량 접촉 사고 현장에서 20대 여성이 아시안 운전자와 가족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며 비난이 일자 여성은 자신도 아시안 혼혈이라며 사과에 나섰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발사체가 10분도 안 돼 바다로 추락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미양국은 북한의 위성 추가 발사를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협의 그룹도 조만간 첫 회의를 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1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조만간 이른바 우주 발사체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미 정부가 규탄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어제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이 즉각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했다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북한은 군사적 능력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김정은과 그 체제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한미는 북한의 위성 추가 발사를 염두에 두고 군사 연합 훈련, 추가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등 가용한 대응 방안들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북핵 대응을 위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핵협의 그룹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 차관보급으로 이루어진 핵협의 그룹은 이르면 이달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어제 발사에 곧바로 규탄 메시지를 낸 한미 양국은 당장 추가 제재에 나서기보다는 추가 발사 동향을 지켜본 뒤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보좌관이 러시아로 망명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주요 정치권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막고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료 서비스와 복지,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보좌관 타라리드가 러시아로 망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드는 바이든이 상원 의원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자신의 2020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용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바이든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망명 이유와 관련해서는 올 들어 살해 위협을 받아 망명을 결정했다며 러시아에 와서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고 미국에서와 달리 내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드의 주장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내년 대선 재선에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주요 한인단체들이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기철 전 LA 총영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등 47개 한인단체는 이기철 전 LA 총영사의 재외동포청장 내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재외동포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관인 만큼 동포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업무 추진력을 갖춘 인사가 청장에 내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일궈낸 주요 업적이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6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활동하며 청장을 포함해 151명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차량 사고 영상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조지아주 남쪽 하이웨이 선상. 여러 명의 경관들이 현장을 수습 중이었던 그때 놀란 경관이 급히 무전을 치며 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당시 하이웨이에는 토잉 트럭이 정차해 있던 상황. 견인을 앞두고 트레일러 바닥을 내린 상태였는데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이 이를 그대로 타고 공중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차량은 트럭 상단에 충돌한 뒤 옆으로 떨어지면서 바로 옆에서 달리던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21살의 여성으로 확인됐는데 전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도로 위에 비상등이 켜져 있는 공무집행 상황에서 난폭 운전을 한 이른바 무부오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불법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차량을 발견한 경찰. 세 대의 경찰 차량이 트럭을 에워싸려고 시도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갓길로 빠져나가며 도주하는 차량. 영화를 방불케 하는 최고 시속 120마일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상가와 주유소를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벌이던 용의 차량. 결국 바짝 달라붙은 경찰 차량에 의해 전복되고 맙니다. 경찰은 올해 42살의 크리스토퍼 먼로를 불법 마약 유통 혐의와 난폭 운전 혐의로 체포했으며 차 안에서 펜타닐과 필로폰, 코카인 등 1kg에 달하는 마약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을 털러 온 강도에 대응한 매장 직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와 양손 가득히 옷을 집어드는 강도들.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경고하자 매장 밖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 영상은 이달 초 애틀란타 피치트리 코너스에 자리한 룰루레몬 매장에서 촬영돼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강도들과 대응한 매장 직원 2명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원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룰루레몬 측은 매장 직원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들 직원들의 경우 용의자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해 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용의자들은 사건 다음 날 체포됐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측의 방침과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응했을 뿐이라는 전직 직원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며
향후 어떠한 형태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불법 도박장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비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 복면을 쓴 강도 2명이 침입해 경비원을 총격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3300 코엔가 블루바드에 있는 술집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2명의 무장 강도는 복면을 쓴 채 뒷문으로 들어가다 경비원과 마주치자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총에 맞은 33살의 남성 경비원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술집은 고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해당 지역의 CCTV 등을 토대로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은 LA뿐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7명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경 8700 톨프 애비뉴에 위치한 슬랩 하우스를 급습한 경찰은 현장에서 7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5,000달러의 현금과 17g 이상의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약물, 그리고 5개의 게임기기를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7명 중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 스페이스 마운틴입니다. 한 여성이 놀이기구가 움직이는 곳에서 걸어가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What are you doing? 다행히 여성은 안전하게 놀이기구에서 내려갔지만 이를 본 놀이기구 탑승자들은 위험한 모습을 보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여성의 행동을 놓고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며 여성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차량 접촉 사고를 겪은 20대 운전자가 아시아계 인종을 폄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본인도 아시안 혼혈임을 주장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25세 여성 애슐리 발키스는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고속도로 위에서 상대방 아시안 가족을 향해 인종 혐오 발언을 퍼부으며 위험천만하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그녀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면서 접촉 사고를 낸 한 동양인 남성을 향해 인종차별적 폭언과 고함을 쳤고 보험이 있느냐, 합법적인 신분이냐, 운전면허증은 있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Are you from America? Do you even have papers? Are you legal to be here? Where is your driver's license? I'm asking you. 이어 동양인 남성이 그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려고 지갑에서 꺼내자 바키스는 갑자기 남성의 손을 때려 운전면허증을 떨어뜨렸습니다. 남성이 이를 주우려 하자 그녀는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의 가족들까지 구타했습니다. That's definitely going to be a problem. 이후 그녀는 남성을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 역시 동영상을 촬영하며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그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바키스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유색인종 틱톡 유저들은 그녀의 반응과 사과에 대한 반응을 올리며 비난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종차별적인 행동과 무례한 언행, 그리고 폭행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바키스는 사과문을 통해 자신 역시 필리핀계라며 아시안 커뮤니티에 불쾌감을 안겨준 데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마존 프레시 매장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5분쯤 LA 남서부 지역 웨스트 체스터에서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켓 주차장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언쟁을 벌였고
인근 아파트에서 이들의 대립을 지켜보던 80대 남성이 주차장으로 내려와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80대 남성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80대 남성이 남녀 간의 싸움에 왜 개입했는지 그리고 총격을 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 안에 방치된 아기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점 부모는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베이 경찰국은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차 안에 아기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에 따르면 아기는 3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아기의 부모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차에 있는 것을 잊은 채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과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슈퍼 곰팡이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이 지난해 미국에서 최소 2,377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곰팡이균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면역 체계가 손상됐거나 혈류, 상처, 장기 감염인 경우 사망률이 60%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만 해도 감염자 숫자가 53명에 불과했는데 6년 만에 약 45배 늘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은 뉴욕주에서 10년 전 한 건의 감염 건수를 기록했는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25일 기준 뉴욕주에서는 149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4월 초 대비 42%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379건의 감염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뉴욕주에서 발생한 감염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과거에는 뉴욕과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엔 최소 35개 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주된 감염 발생 장소는 중증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의료시설입니다. 보건당국은 칸디다 속 진균이 앞으로 세계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균이 대표적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칸디다 속 진균 감염은 입원 환자에게 감염될 경우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CDC는 슈퍼 곰팡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한편 제약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 사이넥시스 등은 슈퍼 곰팡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시가 호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LA시 의회는 호텔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5로 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조사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관광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와 병가를 제공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3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시행될 경우 부족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LA시 의회는 팬데믹 이후 쇠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개선 시 LA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팍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임대료 지원에 나섭니다. 부에나팍시는 주택임대료 체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정부 차원의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당 매월 최대 $1,500, 최장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2020년 3월 15일 이후 팬데믹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오렌지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를 나타낸 시민권자 가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84,000, 2인 가구 $91,850, 3인 가구 $103,350, 4인 가구 $114,800입니다. 부에나팍시는 지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부에나팍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미군 정찰기 앞으로 근접 비행하는 중국 전투기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냉랭한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의 RC-135 정찰기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중국 측 제-26 전투기가 갑자기 선회하면서 미군 정찰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전투기 엔진의 후폭풍은 난기류를 일으켰고 정찰기 조종석이 한때 크게 흔들립니다. 국제공역에서 중국 측의 불필요한 공격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국이 반발했습니다. Our planes were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on a routine mission. Chinese pilot took dangerous action in approaching the plane very, very closely. There have been a series of these actions. 반면 중국은 미국 정찰기가 자신들의 훈련 구역에 지속적으로 침입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측의 정탐과 교란 행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선 위험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은 주권과 안보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美方长期频繁派舰机对中国进行抵近侦察，严重危害中国的国家主权安全。 미중 외교당국 간 이 같은 설전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 대화를 계기로 추진됐던 양측 국방장관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소통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